여러가지 부등식 최고난도 문제 봅니다. 자, 60번부터 fx, gx는 2분의 1, 2를 최고차의 개수로 하고 x-p를 대칭축으로 한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fx는 2분의 1 x-p의 전체 제곱 더하기 a, 그 다음에 gx는 2 x-p의 전체 제곱 더하기 b, 그리고 fx가 gx보다 커나 같다의 해를 구하란 얘기는 gx-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의 해를 계산했더니 얘가 된다는 얘기. 그러면 좌변 gx-fx는 여기에서 여기를 빼면 되고, 그래서 2분의 3 x-p의 전체 제곱 더하기 b-a. 근데 그거의 해가 마이너스 1보다 커나고 5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 뜬 좌변의 gx 빼기 fx는 최고차의 개수 2분의 3, 그 다음에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5처럼 인수분해가 돼야 된다. 자, 그래서 p부터 계산을 하면 여기 있는 좌변을 전개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있는 우변을 완전제곱식으로 표현을 하셔도 되겠죠. 그럼 우변을 완전제곱식으로 표현하면 2분의 3 x제곱 마이너스 4x,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2분의 3 x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 그 다음에 빼기 9. 자,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러면 이제 얘랑 같은 거니까 따라서 일단 p는 2가 된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p 곱하기 fe-ge2를 계산하라고 얘기했고, 그러면 p는 2, 그 다음에 fe-ge2를 계산. 그럼 문제에서 gx-fx가 이렇게 정리가 돼 있고, 그러면 주어진 식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ge-fe는 여기다가 2를 그대로 집어넣으면 2분의 3 곱하기 3 곱하기 마이너스 3이 돼서 마이너스 2분의 27이 된다. 그러면 2 곱하기 fe-ge는 ge 빼기 fe가 마이너스 2분의 27이니까 fe 빼기 g는 2분의 27이 돼서 약분되고 답은 27. 61번.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게 한다. 그럼 이 부등식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거죠. 첫 번째는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2가 항상 mx 더하기 n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mx 더하기 n이 마찬가지 x 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4보다 항상 작거나 같아야 된다. 그래서 이거 두 개 공통 부분에 해당되는 답을 찾아서 m제곱 더하기 n제곱의 값을 구하면 되고, 그러면 1번부터 차곡차곡 풀어보면 다 여기 있는 거를 이쪽으로 넘기면 x제곱 플러스 m 마이너스 3 x 더하기 n 빼기 2가 항상 0보다 커나 같아야 된다. 그러면 얘는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된가요?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하면 되겠다. 이거에 대한 판별식을 D1. 그러면 n-3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n 플러스 8이 0보다 항상 작거나 같다. 그럼 요거를 넘겨서 4n은 n 빼기 3의 전체 제곱 더하기 8보다는 항상 커나 같다라는 식이 나오고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2번도 한쪽으로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m 플러스 1 x 더하기 4 마이너스 n은 항상 0보다 커나 같아야 되니까
여기서의 판별식을 D2라고 하면 그 D2도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m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16 더하기 4n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4n을 기준으로 이것도 오른쪽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m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플러스 16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도 4n이 있고 여기도 4n이 있으니까 결국은 4n의 범위는 m 빼기 3의 전체 제곱 더하기 8보다는 커나 같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m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더하기 16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나오게 되고, 그러면 얘는 이것보다 커나 같고 이것보다 항상 작거나 같은 거니까 m 빼기 3의 전체 제곱 더하기 8하고 마이너스 m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더하기 16의 범위는 무조건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해보면 다 전개합시다. m 제곱 마이너스 6m 더하기 9 더하기 8이니까 17. 자, 일단 우변에 있는 것을 넘기면서 전개를 합니다. 더하기 m 제곱 더하기 2m 플러스 1 마이너스 16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2m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m 그 다음 플러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2로 다 나누면 좌변은 어떻게 m-1의 전체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고, 따라서 똑같은 거 두 번 곱해서 0보다 작아질 수는 없고 여기서는 m이 1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그러면 m이 1이라고 얘기가 됐으니까 다시 여기 있는 식으로 들어가면 4n은 1 집어넣으면 여기는 12보다 커나 같고 우변에 m자리에 1 집어넣으면 여기도 12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n은 3보다 커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여기서도 n은 3밖에 될 수 없네요. 그래서 n은 3, m은 1 그랬을 때 m제곱 더하기 n제곱은 10. 이 답이 나옵니다. 62번 뭐 특별한 거 없이 그냥 다 집어넣을게요. px 마이너스 즉 3x 세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1 마이너스 3 x 더하기 1 qx는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 더하기 mx의 전체 제곱은 0. 그러면 3x 세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1 요거를 전개하면 x 세제곱 더하기 1이고 마이너스 3 x 세제곱 마이너스 3 더하기 m x 제곱은 0. 그럼 얘랑은 없어지고 m x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8은 0이 나온다. 그럼 결국은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2보다 작은 거 하나랑 2보다 큰 거 하나를 찾으란 얘기고, 그럼 방정식의 근이란 왼쪽에 있는 그래프 y는 m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8이다라는 2차 함수와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 y는 0이다라는 x축의 교점의 x좌표가 방정식의 근이다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고, 그 방정식의 근이 하나는 2보다 크고 하나는 2보다 작아야 된다는 것은 이 2차 함수의 x 절편 중에서 하나는 2보다 크고 하나는 2보다 작게 뭐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게 하라는 얘기지. 그래서 첫 번째는 m이 만약에 0보다 큰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일 때와 두 번째 m이 0보다 작은 위로 볼록한 포물선. 그럼 여기서 세 번째는 이거는 생각 안 하나요? m이 0일 때는. 그럼 m이 0이 돼버리면 얘는 2차 방정식이 무너지고, 문제에서는 여기 대놓고 2차 방정식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거는 해당 사항이 벗어난다. 자, 아무튼 m이 0보다 크면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 될 거고, 그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일 때
이 x절편 두 개 중에서 하나는 2보다 크고 하나는 2보다 작아야 된다는 얘기는 2가 여기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m이 음수여서 위로 볼록한 포물선일 때도 마찬가지. 여기 있는 두 x절편 중에서 하나는 2보다 크고 하나는 2보다 작아야 되는 거니까 뭐 2는 여기쯤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1번처럼 그림이 그려지기 위한 조건은 무조건 뭐만 만족하면 된다? x가 2일 때 함수의 값이 음수다라는 것만 만족하면 되고, 그래서 여기다 2를 집어넣은 함수값을 계산하면 4m 더하기 10이 음수가 되면 되고, 따라서 m은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작으면 되는데, 양수이면서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작다라는 건 말 안 되니까 너는 꺼지고, 그 다음에 요렇게 위로 볼록한 포물선일 때는 어떻게 뭐만 만족하면 돼? x가 2일 때 함수의 값이 양수다라는 것만 만족하면 되겠네. 그러면 4m 더하기 10이다라는 2일 때 함수의 값이 양수, 그래서 m은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크다. 그러면 따라서 요거랑 요거의 공통 범위가 답이 되는 거죠. 그러면 m은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크고 0보다 작다. 그래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 정수 m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서의 정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몇 개? 두 개가 나옵니다. 63번 x제곱 마이너스 2mx 빼기 3m 빼기 8은 0의 두근이 적어도 하나는 양의 실수가 되도록 m의 최소값을 k라고 한다. 일단 양의 실수가 되게 하든 말든 근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쵸? 그러면 이제 판별식부터 한번 적용해보죠. 판별식을 적용하면 얘는 m 제곱 더하기 3m 플러스 8이 되고, 얘는 m 플러스 2분의 3의 전체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9 더하기 8 이렇게. 그러면 얘는 무조건 0보다 크죠. 뭐 똑같은 거 두 번 곱하면 당연히 0보다 커 나갔고, 거기다가 양수를 더하면 당연히 0보다 큰 거니까 판별식은 0보다 크니까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건 무조건 맞는 얘기고, 이제 판별식은 고려할 필요가 없고, 자, 문제에서 두 근 중 적어도 하나가 양의 실수를 갖는다. 양의 실근이다. 그러면 근의 종류를 판단하면 첫 번째는 모두 양수일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두 음수일 때가 있고, 세 번째는 하나가 양, 하나가 음수일 때,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잖아.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적어도 하나가 양의 실근이니까 1번 또는 3번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죠. 근데 전체 케이스가 이거 세 가지인데 이 두 가지를 합하는 것보다는 전체 케이스에서 2번의 케이스를 계산한 다음에 그거의 반대를 얘기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라는 단어가 있으면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전체에서 오히려 반대 상황을 제외한 나머지가 답이 된다. 그럼 이제 두 근이 모두 음수가 되게 하는 상황을 판단하시면 되겠고, 두 근이 모두 음수가 되려면 첫 번째 판별식은 0보다 커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 근의 합이 음수가 돼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두 근의 곱이 양수가 돼야 되는 이 세 개의 조건을 만족하시면 되겠죠. 그럼 1번은 만족하니까 패스고, 두 근의 합은 2m이고 그게 0보다 작아서 m은 음수가 돼야 되고,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3m 빼기 8 그게 양수가 돼야 되는 거. 그러면 m은 마이너스 3분의 8보다 작다. 그래서 여기서의 답은 이거랑 이거를 공통 부분 취하면 m은 마이너스 3분의 8보다 작다가 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원하는 답은 마이너스 3분의 8보다 작은 걸 제외한 나머지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m은 마이너스 3분의 8보다 작다의 반대는 마이너스 3분의 8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8보다 커 나왔던 정수의 최소값은 누구냐면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 그쵸? 그러면 k가 마이너스 2니까 그거 제곱하면 답은 4가 됩니다. 64번 fx가 저렇게 돼 있고 요렇게 돼 있어서 여기 OCBA의 둘레의 길이를 GK라고 한다. 그러면 그 GK가 이렇게 되게 하는 부등식의 범위를 찾으면 되겠죠. 그러면 일단은 y절편이 a인 거니까 요 함수에서 여기다 다시 한번 적읍시다. fx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kx 더하기 k제곱 더하기 4 하는 김에 표준용으로 나타내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kx k제곱 마이너스 k제곱 더하기 k제곱 더하기 4 그러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k의 전체 제곱 더하기 2k 제곱 더하기 4 근데 y절편이 a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는 k 제곱 더하기 4가 되고 그 다음에 대칭 축은 여기는 꼭지점의 x 좌표 k가 되고 그러면 요 길이랑 똑같은 거니까 C점은 2K가 되겠다. 그럼 뭐 B점은 당연히 뭐 2K, K 제곱 더하기 4가 되는 거. 그러면 이 사각형의 둘레의 길이, 요 둘레의 길이는 뭐 요 길이 더하기 요 길이의 2배 하면 되고 그러면 여기 있는 가로의 길이는 2k이고 세로의 길이는 됐죠? 그러면 k 제곱 더하기 4 더하기 2k에 2를 곱한 게 둘레의 길이 gk 그게 14보다 커 나갔고 78보다 작거 나갔다. 양변 2로 나누면 7 k 제곱 더하기 2k 더하기 4 그 다음에 여기는 39 이렇게 생긴 부등식은 k 제곱 더하기 2k 더하기 4가 7보다 커나 같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k 제곱 더하기 2k 더하기 4가 39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이 연립 부등식의 해를 확인하시면 되죠. 이 뒤에부터는 여러분들이 각자의 몫입니다. 65번 여기 3차 방정식은 앞에 거죠. 요거를 일단 뭐 3차 방정식을 풀려면 무조건 인수분해를 해야 되고 인수분해를 하려면 조립제법을 써야 되고 이렇게 미지수가 이렇게 띡띡띡 끼어 있다고 하더라도 얘는 거의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1 마이너스 5 k 빼기 9 k 빼기 3 그러면 자 조립제법에 의해서 마이너스 1을 넣어보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k 빼기 3 마이너스 k 플러스 3 그럼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네. 그래서 얘는 x 플러스 1 x 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k 빼기 3이 0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이 되거나 아니면 x 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k 빼기 3이 0이 되면 된다는 얘기고 이제 문제를 그 다음에 읽어보면 이 3차 방정식 중에서는 1보다 작은 근 하나랑 1보다 큰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그럼 현재 여기 1보다 작은 거 마이너스 1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게 1보다 큰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게 하는 상황을 만족하면 되겠고 그래서 얘는 결국 2차 방정식 문제야.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k 빼기 3은 0의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다를 만족하는 거. 그럼 또 요거는 근의 분리로서 1학기 중간고사 때 배웠던 내용이고 앞에서 했던 거랑 좀 비슷하게 이 2차 방정식의 근이라는 것은 y는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k 빼기 3이다라는 그래프와 y는 0이다라는 x축과의 교점 즉 x절편을 2차 방정식의 근으로 생각하는 거고 그 x절편이 모두 1보다 커야 된다. 그러면 얘는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 되겠고 그 다음에 x축이 이렇게 있을 때
이 x절편 두 개가 모두 1보다 크다. 1이 여기쯤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이 조건을 만족하는 이 그림이 그려지는 상황이 되려면 첫 번째는 뭐가 돼야 돼? 일단 x축과는 만나야 되니까 판별식은 0보다 크다를 성립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x가 1일 때 함수의 값, x가 1일 때 함수의 값 지금 눈으로 보다시피 양수가 돼야 된다. 그래서 x가 1일 때 함수의 값이 양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축방이 1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축방이 1보다 크다. 이렇게 세 개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돼. 그러면 첫 번째 판별식 0보다 크다를 만족하는 거, 현재 서로 다른이라고 얘기했으니까 판별식 0보다 크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짝수에 대한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커야 돼서 따라서 k는 12보다 작은 것 같고, 그 다음에 x가 1일 때 함수의 값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 더하기 k 빼기 3은 0보다 커야 되니까 k는 8보다 커야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축방은 이 함수에서의 축방은 3이고 그 3은 이미 1보다 크니까 괜찮고, 그래서 따라서 답은 요거랑 요거의 공통 범위, 그래서 k는 8보다 크고 12보다 작다. 그러면 9, 10, 11이 되겠습니다. 그럼 모든 정수의 k 값을 다 더하면 답은 30인가요? 30이 나오겠네요. 66번 fx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gx는 이렇게 2분의 fx 더하기 절대값 fx. 그러면 다른 거 고민하지 말고 절대값이 나왔으니까 절대값이 나오면 무조건 나누는 거잖아. 그 절대값 f, 절대값 안에 있는 fx가 0보다 커나 같을 때랑 fx가 0보다 작을 때로 나누는 거고, 그럼 fx가 0보다 커나 같다라는 것은 이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고, 그러면 0보다 커나 같은 fx가 그려지는 건 여기고, 그때 x의 범위는 마이너스 1 왼쪽과 3 오른쪽, 그러니까 함수가 나와 있는 상태에서 그거의 범위를 찾는 건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다시 fx가 0보다 커나 같아지는 부분, 이쪽이 fx가 0보다 커나 같은 거, 그때 x의 범위는 마이너스 1 왼쪽과 3 오른쪽. 그래서 이 말이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는 3보다 커나 같다는 얘기고, 같은 방법으로 fx가 음수가 된다는 얘기는 x는 마이너스 1과 3 사이가 돼야 된다. 그러면 fx가 0보다 커나 같으면 gx는 2분의 fx 더하기, 얘가 양수였으니까 절대값 풀리면서 그냥 나와서 fx가 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절대값 안에 있는 게 음수였으면 얘가 마이너스 달고 나오니까 2분의 fx 마이너스 fx, 그러면 0 이렇게. 그래서 gx는 이 범위 내에서는 fx의 그래프랑 똑같은 거 그리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범위 내에서는 0을 그리면 된다. 그럼 여기 위에 그냥 그대로 덧칠을 하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3보다 커나 같다 해서는 fx의 그래프 그대로 갖다 쓰면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이 gx이자 fx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서는 y는 0이다라는 직선을 그리는 거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파란색 형광으로 그려진 이 부분이 바로 gx의 그래프가 되는 거야. 그러면 해석 다 끝났고요. 자, 그래서 이제 기억부터 보면 x는 2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고 돼 있네. 현재 이 fx가 마이너스 1과 3을 기준으로 x절편을 갖고 있는 거니까 얘를 대칭축으로 하는, 이거에 대해서 현재 fx는 대칭이잖아. 그럼 이때 대칭축이 1 되는 거고요. 그러면 gx도 x 이꼴 1에 대해서 대칭이 돼야 되겠다. 그러면 일단 기억은 틀린 거예요. x 이꼴 1에 대해서 대칭이 돼야 돼. 그 다음에 gx가 1이 되게 하는 것은 실근이 2개다. 방정식의 근의 개수, 근이라는 것은 왼쪽에 있는 그래프 y는 gx와
y는 1이다라는 이 두 그래프의 교점을 뜻하는 거고 gx는 여기 나와 있고 그 다음 y는 1이다라는 직선은 여기 좀 이렇게 띡하고 그리면 교점이 여기 한 번, 두 번이 되겠네. 그러면 방정식의 근도 두 개가 되겠다. 그러면 니은은 일단 맞는 거. 그 다음에 gx가 0보다 작거나 같아지는 해는 마이너스 1과 3 사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gx가 0보다 작거나 같아지는 분 0보다 작을 순 없지만 같을 수 있는 상황이 됐고 그때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잖아. 그럼 디귿은 맞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과 디귿. 67번 뭐 특별한 문제는 아니고요. 요 길이를 a라고 하면 bq의 길이는 12-a. 요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pq의 길이도 12-a가 되고 요 길이는 a 다시 이 길이 a. 그래서 여기의 넓이 s1, 여기의 넓이 s2, 여기의 넓이 s라고 얘기하면 문제에서 사각형의 넓이랑 각각의 삼각형의 넓이보다는 다 넓이가 사각형의 넓이가 크다라고 얘기가 돼 있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는 사각형의 넓이 S의 넓이 A 곱하기 12-A 즉 마이너스 A 제곱 더하기 12A가 이쪽의 넓이보다 크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2분의 1 A 제곱보다는 크다. 그러면 얘가 넘어가면 3A 제곱 마이너스 24 A는 0보다 작다. 그래서 A 빼기 8은 0보다 작다. A는 0과 8 사이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요거랑 요거의 넓이. 그러면 또 사각형의 넓이는 마이너스 A 제곱 더하기 12A가 돼야 되고 그게 누구보다 크냐면 삼각형 2분의 1 12-A의 전체 제곱보다는 크다. 자, 이렇게 나오게 된다. 그럼 이것도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 마이너스 2a 제곱 더하기 24a가 144 마이너스 24a 더하기 a 제곱보다 그럼 다 넘어가면 3a 제곱 마이너스 48a 그 다음에 더하기 144는 0보다 작다. a 제곱 마이너스 1 6 a 더하기 3 48은 0보다 작다. 그래서 a 빼기 4 a 빼기 12는 0보다 작다. 그래서 a는 4보다 크고 12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답은 얘랑 얘의 공통 범위가 답이 되겠고 그러면 A는 8보다 거짓말 4보다 크고 8보다 작다가 돼서 5, 6, 7 이렇게 다 더하시면 18이 나오나요? 뭐 특별한 문제는 아니죠. 거기에 맞는 식만 세우면 되는 거라서 이렇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68번 어느 라면 전문점에서 라면 한 그릇을 2,000원에 팔면 하루에 200그릇이 판매가 되고 100원씩 내릴 때마다 20그릇씩 늘어난다. 하루에 판매액이 이렇게 되려면 가격은 최대 얼마니? 그러면 100원씩 한 번 내릴 때 그러면 100원가 다시 100원씩 X번 내린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라면의 금액은 얼마에 파는 거냐면 2000 마이너스 100X원에 판매를 하는 거죠. 100원씩 X번 내린 거야. 그러면 100X원이 내린 총 금액이 되는 거고 그럼 판매액은 2,000원에서 100X. 그 다음에 그러면 하루에 판매량은 원래 200그릇씩 팔렸었는데 100원씩 X번, 즉 한 번 내릴 때마다 20그릇씩 늘어나니까 그거를 X번 내린 거니까 그릇이 늘어나는 양은 20X가 되겠고 그거 두 개를 곱한 게 판매액 그게 얼마?
44만 2천 원 이상이 되게 하는 거를 찾으시면 돼요. 여기까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69번 그림에서 잘 나와 있죠. 그 다음에 공장과 보관 창고의 거리가 X일 때 제품 한 개당 운송비는 X제곱원이 든고, 제품 한 개당 그럼 세 지점 A, B, C의 공장에서 하루에 생산되는 제품 각각 100, 200, 300일 때 하루에 드는 운송비가 이렇게 되게 하는 보관 창고는 A 지점에서부터 최대 몇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지를 구한다. 그러면 당연히 요거를 그냥 X축이라고 생각을 하고 A를 지금 기준으로 했으니까 여기가 원점 0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 보관 창고의 위치가 X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 C의 좌표는 뭐 20,0이라고 할 수 있고 보관 창고는 X, 0, B는 마이너스 10,0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일단 A 창고에서 생산된 제품의 운송비의 금액은 일단 A 창고에서는 X만큼 거리가 떨어져 있고 개당 운송비는 그 거리의 제곱원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일단 X제곱원이고, 근데 A 공장에서는 100개를 만드니까 거기에 100을 곱한 게 A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 100개를 운송하는 데 드는 총 비용이 되겠다. 그쵸? 그 다음에 더하기 이제 B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의 운송비는 이 거리의 제곱이 개당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거리는 X 더하기 10이 될 거고, 그거의 제곱이 개당 운송비. 근데 B 공장에서는 지금 200개 만든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다 200 곱하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C 공장. 그럼 C 공장에서 보관 창고의 거리 이 길이는 20-X고 그거의 제곱이 개당 운송비고, 근데 C 공장에서는 300개 만드니까 여기에 300을 곱하면 되겠다. 그래서 그게 얼마? 155000 이하가 되게 하는 X의 범위를 찾으시면 되겠죠. 그럼 일단은 0 2개씩 지우고 X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20X 더하기 100 더하기 틀릴 뻔했죠. X제곱 더하기 2 곱하기 X제곱 더하기 20X 더하기 100 더하기 3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40X 더하기 400이 1550보다 작거나 같게 하는 거. 그러면 요거는 X제곱 더하기 2X제곱 더하기 40X 더하기 200 더하기 3X제곱 마이너스 120X 더하기 1200은 1550 뿅뿅뿅 계산하면 6X제곱, 그 다음에 요거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80X, 요거 하면 1400 마이너스 1550을 하면 마이너스 150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2로 약분되네요. 그러면 3X제곱 마이너스 40X 마이너스 75는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돼서 얘는 3x 더하기 5 x 빼기 15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분의 5보다 커나 같고 15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뭐 그 거리 원점 여기서부터의 거리를 x라고 했으니까 그 거리 x는 양면 0보다 커야 되니까 0보다 크고 1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답은
최대 몇 킬로 떨어진 지점을 지을 수 있는가라고 얘기했으니까 그 거리 A에서부터 이 보관 창고의 거리를 X라고 얘기했으니까 최대 15km 떨어진 부분까지 보관 창고를 지었을 때 그 운송비가 이거의 이하가 되게 하는 상황이 되겠네. 됐죠? 그래서 답은 15km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수고하셨어요.